한 사람이 같은 책상 위에 다시 한 권의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 옆으로 오래된 등불빛이 다시 닿아 있습니다. 지난 두 권을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권은 플라톤의 국가, 또 한 권은 롤스의 정의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칠 책은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앞에 두 권과는 조금 다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은 한 권의 책에 대한 답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답장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지난 회에 함께 펼쳤던 책,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롤스의 책이 한 번 세상에 나온 뒤로 영어권의 정의 담론은 한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지의 장막 뒤에 사람들을 세워 그 자리에서 사회의 규칙을 다시 짜자는 그 한 권. 두 정의 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살피는 차등의 원칙. 그 책은 한 세대의 진보 정치에 도덕적 문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에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답장이 있습니다. 그 답장은 같은 학교의 같은 복도, 바로 옆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면은 1974년의 케임브리지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 한 층입니다. 롤스의 연구실이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의 다른 끝에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의 책상 위에는 종이가 쌓여 있습니다. 타자기의 잉크리본이 거의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한 사람의 젊은 철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노직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이었습니다. 롤스보다는 한 세대 어린, 그러나 같은 복도를 걷는 동료였습니다. 노직은 3년 동안 그 책상 앞에서 한 가지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롤스의 책이 197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학계의 모든 자리를 뒤덮어가는 동안 노직은 조용히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롤스가 도착한 그 결론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한두 줄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 책이 정의라는 단어를 다루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가 어떤 모양으로 정해진 한 그림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직은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장 한 권을 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시대를 한번 둘러봐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언제나 자기 시대의 공기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미국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베트남 전쟁이 길고 긴 끝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워터게이트라는 한 사건이 한 정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정부에 대한 믿음을 한 칸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 전 모든 답이 정부에 있다고 믿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의 다른 끝에서 잊혔던 한 권의 책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한 권, 우리가 다섯 번째로 펼칠 그 책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시카고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토양이 한 발 한 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롤스의 책이 등장한 1971년의 토양과 노직이 답장을 쓰던 1974년의 토양은 이미 같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노직은 그 흙 위에 펜을 댑니다. 그는 자신이 이 책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그는 한 줄을 솔직하게 남겨둡니다. 사실 나는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더 흥미로운 질문에 내 시간을 쓰고 싶었다고 그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한 답장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정의라는 단어가 그가 보기에 잘못된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짚어둡시다. 노직은 본래 한때 사회주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는 학생 사회주의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정부를 통한 평등한 사회의 그림을 한때 진심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씩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론을 들여다볼수록 그는 한 가지가 점점 더 또렷이 보였다고 적습니다. 큰 정부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
재산에, 노동에, 그리고 선택에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결국 한 자루의 끈이 된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옮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자리를 바꾼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가 따라가던 한 줄의 논리가 그를 다른 자리로 끌고 갔을 뿐입니다. 그가 옮겨간 자리가 자유지상주의입니다. 한국어로 자유지상주의라 부르는 이 말은 영어로 리버테리어니즘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보다 한 칸 더 멀리 간 자리입니다. 자유주의가 자유를 한 가지 중요한 가치로 두는 자리라면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앞세우는 자리입니다. 노직은 그 자리에서 한 권의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약 1년 만에 그는 300페이지에 가까운 한 권을 완성합니다. 그 한 권의 제목이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입니다. 출간 연도는 1974년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우리가 이번 회 내내 함께 짚어갈 한 줄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그 다음에 미국 도서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한 세대의 자유지상주의에 거의 유일한 진지한 철학적 척추를 만들어줍니다. 정치 슬로건이 아닌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따져 묻는 자리의 척추입니다. 이제 그 책의 첫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 안쪽으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첫 한 줄을 한 호흡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한 줄이 책 전체의 척추입니다. 이 한 줄을 한 단어씩 천천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단어는 마지막 단어 있다입니다. 그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적지 않습니다. 권리가 합의된다라고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가 부여된다라고도 적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권리는 있다라고 적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책 전체의 형이상학적 무게를 짊어집니다. 권리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어떤 회의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한 사람이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직은 두 사람의 옛 철학자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입니다. 또 한 사람은 18세기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로크에게서 그는 한 가지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 자기 노동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자기 노동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소유권. 칸트에게서 그는 또 한 가지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한갓 수단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한 줄입니다.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한 목적입니다. 이 두 어깨 위에서 노직은 자신의 첫 한 줄을 세웁니다.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라는 말 속에는 이웃도 사회도 그리고 정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집단도라는 말 속에는 다수도 의회도 그리고 국가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줄에서 이미 한 가지가 결정됩니다. 한 사람의 권리 앞에서는 다수의 결정조차 멈춰서야 한다는 것. 이 자리에서 그는 롤스와 가장 멀어집니다. 왜 그러한지를 잠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롤스는 정의를 한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한 그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그림 안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리의 사람이 가장 먼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차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유지하려면 한 가지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자원을 끊임없이 다시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언제나 어떤 자리의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자리의 사람을 덜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두면 그림은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흐름을 한 번 한 번 다시 손봅니다. 세금이라는 손길로, 재분배라는 손길로. 노직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발 멈춰 섭니다. 그가 묻습니다. 그 손길은 누구의 동의를 받은 손길입니까? 그 손길은 한 사람의 노동의 결실에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닿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이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이웃의 자리,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 가장 아픈 자의 자리라 하더라도 노직은 묻습니다. 그 목적이 그 손길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까? 그는 답합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한 사람의 좋은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칸트에게서 가져온 한 줄입니다. 여러분, 한 호흡 멈춰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미 한 가지 큰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 전체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 정의는 그림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이야기라는 것. 한 사람이 자기 노동의 자리에서 한 가지를 만들고 다른 한 사람과 그것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그 사이에 강제도, 사기도, 도둑질도 끼어들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모양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이것이 노직의 책 한 권 전체의 한 줄 요약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한 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그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무정부에서 최소 국가로, 둘째 부분은 최소 국가를 넘어선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부분은 그 최소 국가가 어떻게 여러 유토피아의 틀이 될 수 있는가. 그 세 부분을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짚어두어야 합니다. 노직은 결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까지 손을 뻗는 그 자리입니다. 그가 인정하는 국가는 가장 작은 국가입니다. 그가 이름 붙인 그 국가가 최소 국가입니다. 영어로는 미니멀 스테이트 또는 야경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최소 국가가 하는 일은 단 세 가지입니다. 치안, 사법, 그리고 국방.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일. 한 사람의 계약을 다른 한 사람의 사기로부터 지키는 일. 한 도시의 평화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 세 가지를 넘어서는 모든 일은 한 사람의 권리에 그 동의 없이 손을 대는 일이 됩니다. 복지도, 교육의 강제도, 의료의 강제 분배도. 노직이 보기에 그 모든 자리는 한 사람의 권리의 경계를 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호흡 멈추어 봅시다. 이 자리에서 노직의 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거스릅니다. 한 시대의 양심은 가난한 이웃 앞에서 한 발을 내딛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자의 자리에 무엇이라도 가져다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직은 그 손길에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 손길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내가 내 노동의 결실에서 한 부분을 떼어 어려운 이웃에게 자발적으로 건네는 일. 이 자리는 노직에게도 깊이 정의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 동의 없이 내 노동의 결실의 한 부분을 거두어 어려운 이웃에게 가져다 두는 일. 이 자리에서 그는 한 발 멈춰섭니다. 두 자리는 같은 모양처럼 보입니다. 두 자리 모두 한 사람의 자원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옮겨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는 동의가 있고 다른 한 자리에는 동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칸의 차이가 노직에게는 모든 차이입니다. 한 자리는 자비입니다. 또 한 자리는 그가 보기에 강제입니다. 이 한 줄이 이 책이 가장 강하게 비판받는 자리입니다. 많은 독자가 이 자리에서 책을 덮어버립니다. 노직은 비정하다. 노직은 가난한 이웃을 보지 않는다. 노직은 부자의 편이다. 그러나 그렇게 책을 덮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가 부자의 편을 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자리입니다. 그가 든 편은 부자의 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 그 자체의 편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는 그 자리. 부자에게서 무엇을 거두는 일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거두는 일도 동의 없이는 같은 무게로 부당하다는 그 자리. 그가 지킨 것은 가진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사람이 되는 그 자리, 그 자체의 경계였습니다. 이 자리를 한 호흡으로 다시 한번 들이켜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놓치면
노직의 책 전체가 한 사람의 비정한 외침으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잡으면 그 외침은 한 권의 진지한 철학적 답장이 됩니다. 그 답장이 향하는 곳이 한 사람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의 자유에 손을 대는 모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책의 다음 페이지로 발을 옮깁니다. 노직이 던지는 첫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 처음에 아무런 국가도 없었다면 한 국가는 어떻게 생겨나야 합니까? 그 한 줄에서 책의 본격적인 논증이 시작됩니다. 다음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한 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직은 그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의 옛 철학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앞서 한번 만났던 존 로크입니다. 로크는 17세기에 한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 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로크는 그 자리를 자연 상태라 불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도 경찰도 법원도 없는 한 자리를.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한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권리, 자기 노동에 대한 권리, 자기 노동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권리. 이 권리들은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생기기 전부터 이 권리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노직이 자기 책을 그 위에 세우는 토대입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정부도 경찰도 법원도 없는 자리에서는 각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관일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내 권리 침해는 크게 보이고 다른 이의 권리 침해는 작게 보입니다. 내 처벌은 가볍게 받고 싶고 다른 이의 처벌은 무겁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한 가지 큰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일정한 판결의 자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자연스럽게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여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내가 너의 옆에 서겠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네가 내 옆에 서다오. 이 작은 약속의 자리가 노직이 보호협회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텍티브 어소시에이션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 몇 사람의 작은 모임입니다. 한 마을의 한 길목에서 한 가지 약속이 오갑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모임이 한 가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모임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모임은 더 많은 사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모임에는 더 많은 손이 있고 더 많은 눈이 있고 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한 자리에서처럼 작은 모임들은 합쳐지고 큰 모임들은 더 큰 모임으로 흡수됩니다. 이 흐름은 누가 명령한 흐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이라고 외친 흐름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전을 더 잘 지키려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연스러운 끝에서 한 가지 큰 것이 일어섭니다. 한 지역에서 가장 큰 보호협회 하나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여러 협회가 같은 자리에서 부딪히면 더 약한 협회는 점점 회원을 잃습니다. 더 강한 협회가 그 자리에 거의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두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거의 국가에 가까운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섭니다. 노직은 이것을 지배적 보호협회라 부릅니다. 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큰 한 협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아직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협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한 지역 안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회비가 부담스러워, 어떤 이는 자기 일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들은 한 협회 밖에 독립적인 자유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협회의 회원과 협회 밖의 자유인이 한 자리에서 부딪혔을 때 누가 판결합니까? 협회의 자체 절차가 협회 밖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회 밖 사람의 자의적인 처벌이 협회 회원에게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협회는 협회 밖 사람의 자의적인 처벌을 그것이 협회 회원에게 향할 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의적인 처벌은 잘못된 처벌일 수 있고 그 잘못은 협회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금지의 자리에서 한 가지 빚이 생깁니다. 협회는 그 자유인에게서 자기 권리를 자기가 회복할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그 자유를 빼앗은 대가로 그 자유인에게 한 가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협회는 그 자유인의 권리도 협회 회원과 같은 절차로 보호하기로 합니다. 한 사건에서 그가 회원이든 아니든 같은 절차로 판결합니다. 이 한 단계가 노직의 가장 섬세한 한 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협회는 한 국가에 가까운 모양을 갖게 됩니다. 한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절차의 보호를 제공하는 자리, 그리고 한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자의적인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리. 이 두 가지를 갖춘 자리를 노직은 비로소 한 국가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가장 작은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다른 한 사람의 침해로부터 지키는 일. 이 자리가 바로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입니다. 한 호흡, 이 그림이 가지는 무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직은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국가는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연 상태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가 이 그림에 붙인 이름이 보이지 않는 손 설명입니다. 영어로는 Invisible Hand Explanation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18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에게서 빌려온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그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끝에서 한 가지 큰 질서가 일어선다는 그림. 노직은 그 그림을 국가의 자리에 옮겨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전을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그 움직임의 끝에서 한 국가가 일어선다. 이 한 줄은 무정부주의자를 향한 노직의 답장입니다. 한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국가 그 자체가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노직은 그들에게 답합니다. 한 국가는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그 국가는 가장 작은 국가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면 그 다음 발자국부터는 누군가의 권리를 밟고 가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호흡 멈춰 보십시오. 노직의 책은 이 두 가지를 같은 한 페이지 위에 놓아둡니다. 한쪽에서는 무정부주의자에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국가의 지지자에게 그 이상의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노직은 이 두 사람 사이의 한 좁은 자리에 자기 책을 짓습니다. 그 좁은 자리의 이름이 최소 국가입니다. 한 페이지 더 나아가면 너무 큰 국가, 한 페이지 더 물러서면 무정부. 그 사이의 한 줄에 그는 자기 책을 세웁니다. 이 자리에서 책의 첫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의 한 줄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최소 국가를 넘어선 국가는 어떤 좋은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한 줄을 떠받치는 그의 핵심 이론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그가 그 이론에 붙인 이름이 권리 자격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라 부릅니다. 이 이론을 한 줄로 줄이면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게 된 그 과정이 정당하면 그 가짐은 정당하다.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그 자체로 정의의 자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가 정의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을 한 번 더 들이켜 보십시오. 정의는 한 사회의 어떤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에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를 한국어로 함께 짚어두겠습니다. 롤스의 자리는 한 사회가 어떤 모양에 도달해야 한다는 자리입니다. 노직은 이 자리를 결과상태 원칙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End State Principle이라 부릅니다. 또는 패턴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사회가 어떤 정해진 모양, 어떤 정해진 패턴에 맞춰져야 한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노직 자신의 자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역사 원칙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Historical Principle이라 부릅니다. 정의는 도착해야 할 한 그림이 아니라 걸어온 한 길의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이 정당하면 도착한 자리도 정당합니다. 그 발자국이 부당하면 도착한 자리도 부당합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이 정당한지를 어떻게 가립니까? 노직은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습니다. 이 세 가지가 권리 자격 이론의 세 기둥입니다. 첫 기둥은 취득의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in Acquisition이라 부릅니다. 처음 주인이 없던 한 자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것이 되어야 정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노동을 어떤 자리에 섞으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섞음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그리고 같은 정도로 좋은 자리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 조건이 로크적 단서입니다. 영어로는 로키언 프로바이서라 부릅니다. 둘째 기둥은 이전의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in Transfer라 부릅니다. 한 사람의 것이 다른 한 사람의 것이 되는 자리, 그 옮김이 어떻게 정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노직의 답은 한 줄입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 옮김은 정당합니다. 자유로운 매매, 자유로운 증여, 자유로운 상속, 자유로운 교환. 그 사이에 강제도, 사기도, 도둑질도 끼어들지 않았다면 그 옮김은 정당합니다. 셋째 기둥은 시정입니다. 영어로는 rectification이라 부릅니다. 만약 첫 자리에서 또는 옮김의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발걸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도둑 맞은 자리는 돌려줘야 하고 빼앗긴 자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 기둥이 노직의 책 전체를 떠받칩니다. 취득, 이전, 시정. 이 세 자리에서 한 번도 잘못된 발걸음이 없었다면 도착한 자리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 정당합니다. 그 모양이 매우 평등하든 매우 불평등하든 노직은 이 한 줄을 책의 한가운데에 단호히 박아둡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은 우리 시대의 한 양심을 거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불평등을 보면 그 자체로 한 가지 정의의 문제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직은 그 느낌에 한 가지 도전을 던집니다. 그 도전이 이 책의 가장 유명한 한 줄, 윌트 체인벌린의 한 시즌입니다. 이제 그 자리로 우리는 함께 발을 옮기겠습니다. 장면은 한 농구장입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의 어느 한 시즌입니다. 장소는 미국의 한 도시의 농구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 한가운데에 한 사람의 매우 큰 선수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당시 미국 농구계의 가장 큰 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시즌 동안 그가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경기장에 모입니다. 노직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한 호흡으로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한 사회의 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한 자리는 여러분이 가장 정의롭다고 믿는 한 자리입니다. 롤스가 무지의 장막 뒤에서 그린 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정의롭다고 부르는 한 분배의 모양,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첫 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에게 정당하게 속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즌이 시작됩니다. 윌트 체인벌린이 농구장에 들어섭니다. 그는 한 구단과 한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한 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관중 한 사람이 입장권을 살 때마다 그 금액 가운데 25센트를 윌트 체인벌린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한 입장권에 25센트의 작은 한 자리입니다. 이 한 줄은 한 구단과 한 선수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입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제 한 시즌이 시작됩니다.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은 입장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입장권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에게 정당하게 속한 자원에서 그 입장권 값을 꺼내듭니다. 그 입장권 값 가운데 25센트가
한 사람의 손에서 윌트 체인벌린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한 자리의 옮김에 어떤 부당함이 있습니까? 관중은 그 입장권을 사기 위해 강제당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은 그 돈을 다른 자리에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윌트 체인벌린의 경기를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관중도 구단도 선수도 모두 한 발 한 발 자발적이었습니다. 이 한 자리에서 도둑질도 사기도 강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시즌이 끝납니다. 한 시즌 동안 약 100만 명의 관중이 윌트 체인벌린의 경기를 보러 입장권을 샀다고 해봅시다. 100만 명 곱하기 25센트는 25만 달러입니다. 한 시즌이 끝났을 때 윌트 체인벌린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25만 달러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의로운 분배의 모양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한 자리만큼 더 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직의 한 질문에 한 호흡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분배의 자리는 부당합니까? 한 호흡, 두 호흡, 세 호흡 가만히 머무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는 부당하다라고 답한다면 그러면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100만 명의 관중이 자기 돈으로 한 입장권을 사는 그 자발적인 선택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구단과 한 선수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을 막아야 합니다. 또는 그 자발적인 옮김이 끝난 다음에 그 옮겨진 돈의 한 부분을 다시 강제로 거두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의 정의로운 모양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노직의 한 줄이 닿습니다. 정의로운 한 자리에서 시작해 한 푼씩 자발적으로 옮긴 끝에 우리는 롤스의 자리를 벗어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자발적인 옮김을 그대로 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정해진 모양은 깨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해진 모양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자발적인 옮김은 막혀야 합니다. 노직의 한 결론이 이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어떤 정해진 모양의 정의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한 번에 함께 갈 수 없다. 자유는 어떤 정해진 모양도 결국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모양을 지키려는 모든 사회는 자발적인 선택의 자리에 끊임없이 손을 대야 합니다. 여러분, 한 호흡 멈춰 보십시오. 이 한 줄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길게 메아리치는 한 줄입니다. 자유는 패턴을 깨트린다. 영어 원문은 리버티 업세츠 패턴즈입니다. 이 5단어에 이 책 전체의 무게가 담깁니다. 한 사회가 어떤 정해진 모양을 지키려면 그 사회는 자유를 한 칸씩 양보해야 합니다. 한 사회가 자유를 끝까지 지키려면 그 사회는 정해진 모양을 포기해야 합니다. 노직은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해진 모양을 강제하는 모든 자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분배의 자리, 복지의 자리, 자원 평등의 자리 모두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단어로 그 모든 자리를 묶어 부릅니다. 그 한 단어가 강제 노동입니다. 여러분, 한 호흡 들이켜야 합니다. 이 한 단어는 이 책에서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킨 한 단어입니다. 노직의 한 줄을 함께 들어봅시다. 수입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한 줄에 있다. 이 한 줄이 노직을 비정한 사람이라 부르게 만든 한 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줄을 한 호흡으로 따라가 봐야 합니다. 노직의 한 줄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시간을 노동합니다. 그 한 시간의 결실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 가져가는 자리만큼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강제로 일한 자리와 같은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을 일하고 그 가운데 2시간분의 임금이 세금으로 거두어진다면 그 2시간은 노직의 한 줄에 따르면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강제로 일한 2시간과 한 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줄에 동의하실 수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한 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리는 도로와 학교와 병원과 안전, 그 모든 것이 그 세금의 자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강제 노동의 자리와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노직은
그 답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사회의 결정에 그 한 사람의 동의가 정말로 있었습니까? 다수가 결정했다면 다수의 결정이 한 개인의 동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까? 노직은 그 자리에서 자기 첫 줄로 다시 돌아갑니다.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어떤 집단도라는 말 속에는 다수도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리 앞에서 다수의 결정도 멈춰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함께 짚어두어야 합니다. 노직은 모든 세금을 강제 노동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치안, 사법, 국방 이 세 가지를 위한 세금은 그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는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모든 세금에 대해 그는 같은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금은 그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다른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한 줄이 다시 메아리 칩니다. 한 사람은 결코 한갓 수단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 호흡 멈춰봅시다. 이 자리는 우리 시대의 한 양심이 가장 머뭇거리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리를 깊이 정의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직은 그 느낌과 그 손길의 정당성은 같은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는 가장 정의로운 길은 그 한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의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비, 우정, 헌신, 헌금, 자원봉사 그 모든 자리는 한 사람의 자발적인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노직에게도 깊이 정의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결단을 강제로 대신 내리는 자리, 그 자리는 그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다른 이름이 강제입니다. 노직은 자비와 강제 사이에 한 줄을 긋습니다. 그 한 줄의 이름이 동의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자비, 동의가 없으면 강제. 이 한 줄을 그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의 두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독자가 한 번도 도달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윌트 체인벌린의 한 시즌과 강제 노동의 한 줄에서 많은 사람이 책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노직은 한 가지 놀라운 그림을 그려 보입니다. 그 그림의 이름이 유토피아의 틀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임워크 포 유토피아라 부릅니다. 노직은 묻습니다. 최소 국가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그의 답은 한 줄입니다. 최소 국가는 한 가지 유토피아의 자리가 아닙니다. 최소 국가는 여러 유토피아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한 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은 많은 사람이 노직에게서 놓치는 자리입니다. 최소 국가는 한 가지 좋은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국가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합니다. 그 자리 안에서 한 사람은 어떤 작은 공동체를 선택해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작은 자리를 자기 유토피아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주의자는 함께 살림을 나누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의자는 오래된 위계와 의례를 따르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노동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도자는 침묵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한 틀 안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한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들어감과 떠남의 자유가 최소 국가가 지키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가지는 무게를 한 호흡으로 들이켜야 합니다. 노직의 최소 국가는 그 자체로 어떤 좋은 삶의 모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좋은 삶의 모양이 한 자리에서 다투지 않고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한 틀입니다. 노직은 이 자리에서 자기 책의 한 가지 자랑을 적어둡니다. 최소 국가는 가장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최소 국가는 가장 큰 자유의 자리이다. 이 한 줄에서 책의 본론이 끝납니다.
그러나 책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이 책 자체의 한계입니다. 다음 자리에서 우리는 노직 자신이 어디에서 한 발을 멈추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호흡 뒤로 물러섭니다. 책의 본론을 함께 걸어온 다음 우리는 이제 그 책의 한 발 옆에 섭니다. 어떤 책도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답하지 못합니다. 노직의 책도 그 자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노직 자신이 한 발을 멈춘 자리를 한 호흡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멈춘 자리는 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자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자리는 취득의 자리입니다. 노직은 자기 책에서 권리 자격 이론의 첫 기둥을 취득의 정의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처음 주인이 없던 한 자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것이 되어야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빌려온 답은 로크의 노동석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노동을 어떤 자리에 섞으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노직 자신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누구의 노동이 어느 정도 섞여야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것이 됩니까? 한 농부가 한 들판에서 한 줌의 씨앗을 흩어 뿌렸다고 합시다. 그 들판 전체가 그 농부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한 어부가 한 바다에 그물을 한번 내렸다고 합시다. 그 바다 전체가 그 어부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노직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책에서 이 자리에 한 가지 단서를 단 채 한 발 물러섭니다. 그 단서는 로크가 본래 단 단서, 우리가 앞서 짚어둔 로크적 단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그리고 같은 정도로 좋은 자리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단서. 그러나 이 단서는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 한 번도 만족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들판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리가 한 번씩 한 사람의 것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직의 첫 기둥은 어디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의 한 발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는 책의 한 페이지에 솔직하게 적어둡니다. 이 자리는 자신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이 솔직함은 노직의 정직한 한 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직하게 비워둔 자리는 그의 책 전체에 한 작은 균열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권리 자격 이론의 첫 발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자체가 또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리는 시정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노직의 책에서 가장 큰 비어있는 한 자리입니다. 권리 자격 이론의 셋째 기둥은 시정이었습니다. 만약 첫 자리에서 또는 옮김의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발걸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 한 페이지를 한 호흡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정복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사기와 기만으로 한 사람의 자리를 다른 한 사람의 손으로 옮긴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노직 자신의 한 줄을 우리는 다시 들어봅니다. 그 자리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 시정을 합니까? 그 시정의 자리는 한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한번 정부의 손길이 강제로 한 발을 디뎌야 합니까? 노직은 이 자리에서 한 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는 책의 한 부분에서 만약 과거의 부정한 자리들을 충분히 시정해야 한다면 자기 이론도 한 번은 큰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줄 적어둡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줄을 더 깊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한 줄을 적어둔 채 다시 자기 책의 다른 자리로 발을 옮깁니다. 그 결과 그의 책의 셋째 기둥은 한 가지 빈자리로 남아버렸습니다. 그가 비워둔 이 자리는 그 다음 세대의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노직의 책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첫 두 기둥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의 셋째 기둥이 한 번 단단히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셋째 기둥은 정직한 한 줄로만 남아있고
한 권의 단단한 답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리는 사람 그 자체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노직 자신이 비워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노직의 책이 끝난 뒤에 한 다른 철학자가 그의 책을 향해 꺼낸 한 질문의 자리입니다. 그 다른 철학자의 이름은 우리가 다음 회에서 만날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샌델입니다. 노직과 같은 하버드의 다른 한 교실에서 그는 한 가지 질문을 천천히 다듬어 갑니다. 그가 묻는 한 질문은 노직의 그 첫 줄의 한 단어를 다시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이 한 줄의 가장 앞에 있는 한 단어, 개인. 샌델이 묻습니다. 노직이 말하는 그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개인은 어느 가족에서도, 어느 마을에서도, 어느 신앙에서도, 어느 역사에서도 떨어져 나온 한 사람입니까? 샌델은 그렇다고 답하면 그 개인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실의 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가족의 한 구성원이고 어떤 마을의 한 이웃이고 어떤 전통의 한 자녀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 자체가 그 가족과 그 마을과 그 전통의 자리에서 길러지고 다듬어지고 일어섭니다. 샌델의 한 줄을 함께 들어봅시다. 노직이 말하는 그 개인은 너무 얇다. 그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무게를 한 켤레의 옷처럼 언제든 벗어두고 다시 입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의 한 사람은 자기 공동체의 무게를 그렇게 벗어둘 수 없다. 그 무게가 그 사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샌델의 이 한 줄은 노직의 첫 줄에 한 가지 그늘을 들이웁니다. 권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노직의 책은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다음 회에 우리가 함께 펼칠 한 권의 책,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천천히 들여다볼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호흡, 다시 뒤로 물러서 봅시다. 우리는 한 권의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줄을 한 번 더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한 줄은 한 사람과 한 국가 사이에 한 벽을 세웁니다. 그 벽은 단단합니다. 그 벽 앞에서 다수의 결정도 멈춰서야 합니다. 그 벽 앞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목적도 한 발 머무릅니다. 노직은 이 벽을 한 권의 책으로 단단히 다시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벽은 한 시대의 한 사람의 권리를 큰 정부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벽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벽 안에 갇히는 자리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그 벽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벽 안에 한 사람은 자기 권리로 단단히 둘러싸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 이웃과도 한 벽으로 가로막힌 한 사람이 됩니다. 노직은 국가에 대한 한 벽을 세웠지만 같은 자리에서 이웃에 대한 한 벽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는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은 한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리에서만 들여다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발적인 선택이 있으면 따뜻한 한 자리입니다. 그 자발적인 선택이 없으면 그 벽은 그대로 단단합니다. 노직은 국가에 대한 논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논쟁에서는 한 발 멈춰서야 합니다. 그 한 발 멈춤의 자리에서 다음 한 권의 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한 권이 우리가 네 번째로 펼칠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책에서 샌델은 노직이 세운 그 한 벽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그 벽 안의 한 사람은 정말로 자기 가족, 자기 마을, 자기 전통, 자기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 사람입니까? 샌델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벽 안의 한 사람은 자기 공동체와 함께 한 사람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질문은 한 사람의 권리에서만 시작될 수 없다. 정의의 질문은 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좋은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안아야 한다. 그 다음 책의 첫 페이지가 그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펼친 한 권의 책을 한 호흡으로 닫아둡니다. 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이 한 권은
한 사람의 권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든 책입니다. 이 한 권은 정의가 한 사회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라고 한 번 더 또렷이 적어둔 책입니다. 이 한 권은 한 사람의 자유 앞에서 다수의 결정조차 한 발 멈춰서야 한다고 한 번 더 외친 책입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은 그 한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한 사람의 자유가 누구의 자리에서 길러지는지에 대해서는 한 권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책입니다. 그 한 권의 답은 우리가 함께 펼칠 다음 한 권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한 권의 답은 또 한 권의 질문을 낳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한 권의 책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7권의 책의 모양입니다. 플라톤의 한 권에서 시작해 롤스의 한 권을 지나 오늘 우리는 노직의 한 권을 함께 닫아두었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우리는 샌델의 한 권을 함께 펼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에크, 그 다음에는 소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권의 가장 오래된 책, 성경입니다. 그 7권의 끝에서 우리는 한 단어, 정의, 가 지나온 2500년의 길을 한 번 다 걸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7권 가운데 3권을 닫아두었습니다. 남은 4권은 다음 자리에서 한 권 한 권 함께 펼쳐두겠습니다. 여러분, 한 호흡 멈춰봅시다. 노직의 책의 마지막 페이지 위에 한 가지 한 줄이 떠 있습니다. 노직은 한 벽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그는 그 벽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다음 한 권의 책의 첫 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권의 책을 함께 닫아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닫은 책 위에 다음 한 권이 이미 한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다음 책으로 다시 한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잠시 등불을 낮추어 두겠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를 천천히 닫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펴지지 않은 한 권의 책이 그 다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의의 저울 3번째 책을 닫아두며 오늘도 한 호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